안녕하세요. 판다스 두 번째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 볼 내용들은요. 판다스라는 것이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쓰는 라이브러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부 데이터들을 주로 우리가 가져와서 써야 되겠죠. 빅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외부에 있는 데이터니까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될 테니까 외부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 그 외부 데이터라는 것들을 활용할 때에는 여러 가지 파일들을 이렇게 병합하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병합해서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데이터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추출을 하고 그 데이터에 추출한 데이터들 가지고 다시 다운로드도 받고, 이런 방식에 대한 것들을 한번 다루는 연습을 좀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은 대체로는 CS 파일이거든요. CS라는 이 실자가 콤마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콤마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렬을 해놓은 데이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엑셀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통 이제 외부 데이터를 정리해서 쓰게 되는데요. 그 엑셀 데이터 안에는 서식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폰트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사이즈도 들어있고, 거기 안에는 여러 가지 정렬하는 방식의 그런 그 집계 데이터들이 같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여러 탭으로 돼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 한 번에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안 돼서 콤마 기준으로 데이터를 다시 이렇게 서식들을 다 지우고 오로지 데이터만 이렇게 모아오게 해서 쓰게 되거든요. 그런 데이터로 파일을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엑셀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CSV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그 인코딩하는 방식은 UTF-8이라는 UTF-8을 해야 되고요. 쉼표로 분리되어 있는 걸로 정리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UTF-8이나 그리고 엑셀 데이터 같은 경우는 UTF-8 쉼표로 분리되어 있는 요 데이터로 우리가 파일을 해놓고 그 파일을 읽어와서 그래서 콜앱에서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파일은 어디에 있냐면 제가 여기 이렇게 링크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링크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용되는 그 데이터들, 샘플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던 곳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들을 가져오셔가지고 필요한 대로 연습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몇 개 데이터들을 계속 다운로드 받으라고 할 건데 여기 링크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받을 것은 메뉴라는 데이터. 하나는 CSV 파일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 텍스트 파일은 콤마로 구분이 아니고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텍스트 파일은 탭으로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띄어쓰기로 이렇게 데이터를 구분해 놓은 것이 보통인데 엑셀 데이터 같은 경우는 CSV 파일로 이렇게 옮겨 놓고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 볼까요? 윈도우를 열어가지고요. 요 주소에다가 들어가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메뉴 데이터 CSV 파일하고 텍스트 파일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이렇게 다운로드, 요것도 다운로드. 두 개를 받으시고요. 윈도우의 창에 가시면 다운로드라는 곳에 가시면 이 파일이 있어요. 이렇게 있죠. 제가 이미 받아가지고 중복 데이터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요거를 어디다 놓냐면 우리 콜앱에서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파일이라는 요 메뉴, 요 아이콘을 누르세요. 이렇게 누르시면 내 공간이 하나 생깁니다. 저장소 공간이. 그러면 저장소 공간에 요 빈 공간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내 저장소 제가 콜앱에서 코딩하고 있는 그 위치에 이 파일들이 올려집니다. 여기 샘플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놓으시면 안 돼요. 여기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딱 놓으시면요. 이렇게 파일이 들어가시죠. 이렇게 파일이 들어가면 됐습니다. 요 상태가 된다는 것은 요 메뉴가 제 코딩하는 곳에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코딩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한번 이 파일이 어떻게 읽어졌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하나는요,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CSV 파일이고요. 하나는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읽을 수는 없고, 이거는 separate이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띄어쓰기가 이렇게 탭으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로 그 파일을 텍스트를 구분해 가지고 가져오자. 그래서 가져오는 함수는 뭐냐면
read.csv라는 함수고요. 그 함수에서 텍스트 파일일 때는 이렇게 쓰셔야 되고 CSV 파일은 이렇게 이름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 이름은 어디에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다른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뭐 구글 드라이브에다 넣어놓고 쓴다고 하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걸 마운트해서 이렇게 가져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빼놓고 가장 기본적으로 내 그 콜앱의 저장소의 위치에다 놓고 쓰는 방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현재 위치이기 때문에 파일 네임만 쓰면 그 위치에 있는 파일을 읽게 됩니다. 이렇게 읽게 되고요. 자, 읽은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것이 그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걸 디스플레이, 마지막 데이터를 디스플레이를 해보면 똑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파일을 읽을 수 있는지 하나씩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판다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읽어줘야 되는 거니까 임포트 하시고요. 자, 라이브러리를 이제 메모리에 올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 건데 어떤 거냐면은 판다스의 read csv라는 함수를 통해서 내가 메뉴라는 저장소에다 나눈 파일을 읽어올게. 그래서 읽어온 거에 대해서 잘 읽었는지 한번 볼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잘 읽어왔죠. 예. 마찬가지로 새로운 거 하나 열어서 read csv 이번에는 메뉴라는 텍스트 파일인데 이 텍스트 파일은 separate 역/t 그래서 그 탭으로 구분되어 있는 파일이야. 예, 그걸 읽은 다음에 그것도 동일하게 잘 읽어오는지 알려줘. 그래서 잘 읽어오자. 예, 이런 식으로 파일을 읽는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보통은 이렇게 텍스트 파일은 탭 구분으로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읽어오시면 되고요. CSV 파일은 UTF-8의 쉼표 구분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읽어오시면 됩니다. 자, 파일을 읽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엔요, 그 파일이라는 데이터들은 여러 개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병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병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두 개의 파일을 읽어와야 되거든요. order 1, 2 한번 읽어와서 그것을 읽은 다음에 concatenate라고 해서 요게 concate이라고 쓰시고요. 두 개의 파일이 이렇게 있어 라고 해서 두 개를 읽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두 개 이렇게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붙이는 거예요. df1 그 다음에 만든 거, 그 다음에 df2 만든 거를 이렇게 밑으로 올려서 이렇게 붙여주는 방식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인덱스를 이그노하는 거,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인덱스가 이렇게 우리가 읽어오면 원래 갖고 있는 인덱스를 같이 붙이다 보면 이렇게 순서가 깨지는 거죠. 여기가 4, 5, 6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파일의 인덱스는 무시하고 그러니까 true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디폴트는 false거든요. 그러면 true라고 하면은 요 지금 갖고 있는 요 인덱스 버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 만들어지겠죠. 버렸으니까 새 것이 이렇게 알아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붙일 때에는요. 이쪽으로 붙일 수가 있고 이쪽으로 붙일 수가 있는데 자동으로 이쪽으로 붙었잖아요. 디폴트는 이렇게 행으로 붙이는 거죠. 근데 열로 붙이는 방식으로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에다가 열로 붙인다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행으로 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0으로 넣어주면 된다. 물론 요거는 요럴 때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요거일 때에는 넣어줘야 되지만 0일 때에는 디폴트가 0이기 때문에 행으로 붙이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렇게까지는 해줘야 인덱스가 붙겠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df1은 자, CSV 파일에 이거 다운로드부터 받아야죠. 자, 봅시다. 오더면은요. 여기 있죠. 요거 두 개. 자,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았으면 요 위치에다가 놔줘야 되죠.
다운로드 받은 게 여기 뜨죠? 네, 그러면 여기 빈 공간에다가 내려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창 닫아주시고요. X로. 그리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order 1 CSV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order 2. 두 개를 읽어왔어요. 두 개를 이제 붙여야죠. 그래서 df라는 이름에다가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붙이는 작업은 concat. 그래서 두 개를 붙였다, 세 개를 붙였다, 네 개를 붙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이게 어쨌든 하나 안에다가 인자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리스트로 묶어서 넣어줘야 됩니다. df1과 df2를 묶어달라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리스트로 묶어놓은 대로 이렇게 줘야지 이 두 개를 알아서 병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대괄호가 붙는 거, 대괄호라는 것은 리스트죠. 리스트로 하나로 묶어놓은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것을 컨캣해줘 라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줄 때 이렇게 묶어서 넣어줘야 된다. 패킹해야 된다는 걸 리스트로 패킹해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그노 인덱스, 기존에 갖고 있는 인덱스는 무시하고 그럼 true죠. 이렇게 무시한 다음에 넣어줘. 그리고 access는 0이야. 행으로 붙여줘. 이거는 디폴트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자, 이 상태로 한번 잘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인덱스 잘 들어갔죠? 예, 그리고 두 개가 붙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잘 되셨나요? 네. 따라 같이 하시다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만약에 내가 인덱스를 이렇게 붙이지 못하고 인덱스를 잘 붙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대로 이렇게 했다. 그 상태에서 인덱스를 고쳐야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리셋 인덱스. 지금 있는 인덱스 잘못된 거 있잖아. 이렇게 고쳐줘. 리셋 인덱스 우리 배웠죠? 인덱스 있는 것을 처음에 있는 거를 지우고 새로 넣어줘. 리셋해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존 거 지우고 새로 넣어줘 하고 그걸로 수정이 되게 해줘. 그래서 인플레이스는 true.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자, 그거 그대로 다시 한번. 그럼 이거죠. 요렇게 이그노 인덱스라는 거 뭐 없이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병합을 시켜서 인덱스가 잘못됐다. 지금 인덱스가 지금 두 개가 붙어 있죠.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df.reset 인덱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요걸요. 어차피 만들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점 찍고 여기다 이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만든 거에 리셋 인덱스 해가지고 드랍, true, 기존에 있는 거는 드랍 해주고 새로 만들어줘. 그리고 인플레이스, 예, 다시 그거 만들어진 대로 내 거를 바꿔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로 다시 한번 보면 네, 아까 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리셋 인덱스가 돼서 병합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병합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병합해서 가져오다 보면 그러면은 주로 인덱스가 이렇게 깨져 있는 것들을 다시 어떻게 바꾸죠? 그래서 이 함수를 모르면요 계속 저 인덱스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게 되면 보기 흉하거든요. 그래야 인덱스가 있어야 우리가 찾아서 몇 번째 있는 데이터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좀 용이해지는데 이런 간단한 함수를 우리가 알면 쓰기가 좋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요. 단가하고 수량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금액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 요거 그냥 알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면 1,500이네. 요거는 예, 6,900원이네.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곱하는 것들을 여기 금액에다가 넣어주고 싶어. 이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새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단가만 빼서 수량만 빼서 그러면 여기 단가에 있는 요 데이터 수량에 있는 요 데이터를 뽑아서 곱하기 해줘. 그럼 전체가 이렇게 곱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곱해가지고 그걸 어디다 넣어주냐면 금액이라는 것에다가 새로 만들어줘. 그럼 금액이라는 것이 이건 항상 그렇잖아요. 요 필드에 있으면 업데이트, 없으면 추가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가 됐어요. 없으니까. 추가가 되면서 요 곱한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괄로
그 열의 데이터를, 두 개의 열의 데이터를 연산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를 이렇게 새로운 열에다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간단하시죠? 자, df 금액이라는 열에다가 어떤 데이터냐면은 df 단가 곱하기 df 수량 한 연산한 금액 그것을 보여줘 하면은 조금만 줄일게요. 예. 금액이 이렇게 나오죠.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도 하고 싶죠. 아, 이렇게 두 개의 날짜의 데이터가 있는데 병합은 했지만 내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전체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날짜별로 수량 몇 개의 주문이 있었고 금액은 얼마나 됐고 이런 것들을 썸을 해보고 싶어.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될 텐데 그런 거는 이제 그룹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룹을 할 때에는 뭘 기준으로 그룹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에스프레소는 얼마나 팔렸지? 이러면 이제 메뉴 구분으로 해서 그룹을 할 수 있고요. 날짜 구분으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죠. 크기 기준으로 해서 레귤러 사이즈로는 얼마나 팔렸지? 예,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왜 보죠? 아, 그러면 레귤러 갖고 있는 그 종이컵이라고 한다면 그 종이컵들을 주문을 다 썼으면 새로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사용이 됐는지 알려면은 이렇게 묶어서 썸을 해보면 알 수가 있죠. 네,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룹 바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룹 바이를 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그룹을 묶을 것이냐라는 거를 먼저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 그룹을 한 걸 가지고 뭘 볼 것이냐. 그럼 그룹을 했을 때 뭐 썸을 보고 싶어. 아니면 가장 큰 값을 보고 싶어. 이 주문 중에서 가장 잘 팔린 거. 가장 비싼 거. 가장 싼 거.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통계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붙이는 거죠. 점하고. 그 그룹했던 것들에 썸을 보고 싶어. 이렇게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룹으로 묶어져 있는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 기준으로 그룹을 할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이름을 만들 수 있죠. 이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이게 뭐구나.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건 그룹으로 묶었는데, 데이트 주문일자 기준으로 묶었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게. 그래서 DF에 그룹을 할 건데, 그룹 바이 하고, 어떤 거 기준으로 주문, 일자별로 기준으로 그룹을 묶어서 그거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썸으로 합계 얼마나 주문이 됐는지 날짜별로 보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그룹으로 있는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썸이 됐기 때문에 요 날짜 기준으로 다 썸이 됐어요. 수량, 이 날짜에는 7개씩 주문이 됐고, 이 날짜에 19,400원이 팔렸고, 그 다음 날짜에는 19,200원이 팔렸어. 이렇게 나오죠. 예, 근데 원치 않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 썸이니까, 텍스트 썸은 뭐예요? 그냥 문자들이 다 들어오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 없는 숫자가 아닌 것들은 썸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numeric only true. 그러니까 수치 계산으로 된 것들만 썸을 해줘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로 나와 있는 건 썸이 의미가 없어. 이런 거 썸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지워줘 할 때는 요 썸을 할 때, numeric only 계산이 되는 것들만, 수치 계산이 되는 것들만 가져다가 해줘라고 이렇게 옵션을 넣어주면요. 네, 그러면 수치에 관련된 것만 오죠. 자, 그러면 이제 수량과 금액만 보고 싶어. 근데 단가는 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묶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뭐를 볼 거냐면, 수량, 요거랑 콤마, 금액, 이렇게 해서 요 두 개만 보고 싶어. 단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단가를 합하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 수량하고 금액만 딱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이건 물론 이제 numeric only 없이도 이상한 거 다 나와도 내가 요것만 보고 싶어 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빼도 되기는 해요. 네.
자, 요거 할 때 요거 패킹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해 주시고, 하나일 때는 이렇게 패킹 없이도 하나니까 되는데, 여러 개의 열들을 내가 필터링해서 보고 싶다 하면 여러 개의 열을 이렇게 하나로 패킹해가지고 넣어줘야 하는 거, 요거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잘 되셨나요? 여러분들 잠깐 멈춰놓고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똑같이 나오는 거 보시면서 연습이 돼야 자기 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병합을 하는데요. 컨캣을 하는 게 아니라 멀지를 할 거거든요. 컨캣은 데이터를 단순히 그 행으로나 열로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열을 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나열해서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열을 기준으로 해서 병합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코드가 이렇게 양쪽 두 개의 파일이 있어요. 세일즈 리포트하고 스토어 코드라는 이제 매장 코드들이 있는데, 이 여기에는 매장 코드에 매장 이름이 없어요. 그쵸? 여기는 매장 코드가 있는데 여기에 매장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매출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그냥 둘이 이렇게 행으로나 열로 붙일 수는 없고요. 매장 코드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매장 이름을 넣어줘 라는 방식으로 논리적 병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통해서 여기에 있는 열들을 뒤에 맞춰서 붙여줘 할 때 머지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머지해서 df1 요 데이터에 df2 요 데이터를 붙이는데 기준은 매장 코드를 기준으로 연결해서 붙여줘 하는 거고요. 어떻게? 이너 방식으로.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냥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셔야 되죠? 여기에 보시면은 스토어 코드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 리포트 이거 다운 받으셔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 이렇게 딱 부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까지는 알아서 해주시고요. 저는 미리 좀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한번 머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연습을 해놓은 건데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df1 pd.read csv 파일 두 개를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sales report 대문자,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는 스토어 코드.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가져온 다음에 병합을 할 건데 어떻게 병합하면 머지 방식으로 pd 머지. 자, 그래서 df1하고 df2를 붙일 건데 뭘 기준으로? 매장 코드. 양쪽에 있는 매장 코드를 연결해서 붙여줘. 방법은 이너 방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붙이고 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그 매장 이름이 이렇게 뒤에 붙었죠.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데이터인데 지금 보이는 거는 6개 데이터죠. 뭐가 하나 빠졌을까요? SW02 있고요. SE01, SE02가 여기 맨 마지막 SE02가 여기는 없죠. 여기 보시면요. SE02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쵸? 맨 마지막에 SE02가 삭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요. 매장 코드 안에 SE02가 없거든요. 그쵸? SE01이 있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양쪽에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이너라는 방식은 일치된 것만 보여줘 하니까 요것만 일치가 된 거예요. 여기에 일치되어 있는 것들만 보여요. 여기에는요, 이것도 있어요. SN02 같은 경우에도 빠져 있어요. 여기에 없거든요. 여기에 없는 거. 여기에도 그러니까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는 거죠. 이런 것들 다 빼고 일치되는 거 가지고만 붙인 작업. 그게 이너 방식이에요. 이해하셨죠? 근데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일치되지는 않아서 한쪽에 있는 거는 그냥 다 넣어줘. 그리고 일치되지 않는 B쪽은 빼줘. 이럴 수 있고요. 이너 같은 경우는 둘 다 일치된 것만 B 기준으로만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일치하지 않은 것도 다 보여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레프트 기준으로 보시면요. 코드가 없어요. 코드에 매장 이름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붙여줘.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이런 매출에 대한 거는 누락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미 매출은 존재했어. 그러니까 어떤 새 지점이 하나 들어와서 매출은 발생을 했는데, 전산에서 코드에서만 맞추지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매출이 누락이 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리포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매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 본 데이터는,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본 데이터는 빠지지, 여기 부분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로 하면 여기 부분이 빠지니까, 이렇게 매출 기록은 그냥 코드가 일치 안 해도 보여줘 하니까 코드가 일치되지 않아도 보여줘 하면은 그래서 요렇게 데이터가 없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not number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프트 방식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레프트 이러면은 살려져 있죠. 원래 있었던 그 데이터가 살죠. 아우터로 하면요. 서로 일치되지 않는 거 다 넣어줘.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있었던 요거 일치되지 않은 것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장 코드에서 매출 정보가 없는 것도 있었죠. 요것도 들어갔죠. 대신 없는 거는 이렇게 없다. 이렇게 표시되면서 들어가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건 잘 안 쓰고 주로 이런 경우는 많이 씁니다. 레프트를 쓰거나 이너를 쓰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걸 하게 되면은 어떤 그 정렬을 할 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정렬을 하는 건데, 코드 이렇게 인덱스로 되어 있는 정렬을 이름으로 좀 솔팅해서 이렇게 매장별로 그 이름별로 이렇게 정렬을 해서 보고 싶어요. 그러면요. 오름차순을 추르하면 이게 지금 오름차순으로 돼 있죠. 매장 이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sort values, 이 밸류 기준으로 해서 어떤 매장 이름이라는 이 밸류 기준으로 아니면 뭐 매장 코드 기준으로 뭐 여러 가지 정해줄 수 있죠. 바이 해놓고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린 차순이 될지 오름차순이 될지, 이거는 오름차순이고요. 내린 차순도 가능할 수 있겠죠. 거꾸로도, 이쪽으로도. 예. 그래서 true, false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정렬하는 거. 자, 이너 방식으로 일단은 양쪽이 다 돼 있는 걸로 한번 솔트를 해보고 싶어요. 자, 솔트된 데이터를 따로 받아보도록 하려고 이름을 바꿨어요. sorted df라고. 그 다음에 df sort values 하고 by 매장 이름 기준으로, 그리고 ascending은 true, 오름차순으로.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sort 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름 기준으로 소팅이 됐죠. 근데 인덱스가 깨지잖아요. 원래 갖고 있던 인덱스가 따라오다 보니까, 요 인덱스 값이 이렇게 다 따라오다 보니까 이게 깨졌죠. 그럼 인덱스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다가 붙여서, 물론 이제 여기다가 점 해도 되고요. 아니면 뒤에다가 붙일 수도 있죠. 자꾸 잘리니까 조금 줄여서 써볼게요. reset index 드랍은 true. 원래 있던 것들은 삭제하고 새로 만들어줘 라는 거죠. 자, 이 상태로 해놓고 다시 해보시면, 자, 인덱스가 다시 세팅이 됐어.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인덱스를 소팅해서 그 다음에 소팅을 한 거 가지고 인덱스를 새로 잡아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있는 만든 데이터 가지고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이 매장의 정보에서 뭐 이어폰 제일 잘 나가는 것들, 제일 잘 팔리는 것들 10개 이상은 팔려야 좀 매출이 좀 되는 데인데, 이어폰이 잘 팔리는 매장은 어디 있지? 그쵸? 10개 이상 될 때. 뭐, 그 다음에 이어폰도 잘 팔리고 폰 케이스도 잘 팔리는 데는 어디 있지? 그래서 10개 이상은 팔려야 되는데, 이랬을 때 이어폰하고 폰 케이스 10개씩 다 팔리는 곳, 이런 식으로 해서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런 거를 할 때는 이렇게
논리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어폰에 대한 열에 대해서 10개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요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묶을 때에는요, 가로로 묶은 다음에 and, or, not 해줄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and 해서 이어폰도 10개 이상 팔리고 폰 케이스도 10개 이상 팔리는 것은 무엇이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그래서 특정한 데이터를 뽑는 방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DF에 전체에 있는 중에서 DF의 이어폰 부분, 요 부분의 데이터를 뽑아서 10개 이상 잘 팔리는 것만 보여줘. 자, 필터링 한 거죠. DF 전체를 보여줘. 가 이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DF의 이어폰만 보여줘 하게 되면은 이어폰만 볼 수 있는데 그 이어폰 중에서 10개 이상인 것만 보여줘. 이렇게 되면 이어폰 10개 이상인 것만 이렇게 딱 보여주죠. 예. 그 다음에요. 10개 이상인 거에다가 여러 개의 논리를 같이 넣으려면요. 가로로 묶어서 따로따로 구분을 하는 게 좋겠죠? 예, 이렇게 해서 요번에는 이어폰이 아니라 10개 이상인데 요 이어폰이 아니라 폰 케이스. 자, 그래서 폰 케이스도 10개 이상, 이어폰도 10개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여줘 라고 한다면 칸이 좁다 보니까 잘못 눌러지네요. 실행해줘. 네, 그러면은 폰 케이스 10개 이상, 이어폰 10개 이상인 매장은 이렇게 매출이 잘 나가는 게 강남구점하고 송파구점 두 군데가 이렇게 잘 팔리고 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들을 뽑아 볼 수가 있고요. 자, 타이타닉을 가지고도 이거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타이타닉 데이터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거는 옛날 영화에서 나왔던 그 타이타닉이고요. 그 승객에 대한 걸로 샘플 데이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가상의 샘플 데이터예요. 자, 그걸 가지고 타이타닉도 옮겨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타이타닉도 읽어야 되겠죠? 네, pd.read csv의 타이타닉. 아이고. 자, 여기 중에서 이름만 보고 싶어. 그러면 이름열, 네임에 대한 열만 이렇게 보고, 거기서 5개만 보고 싶어. 그러면 헤드 하면은 5개만 뽑아온다고 그랬죠? 예, 이렇게 해서 5개의 이름만, 상위에 있는 거 5개 이렇게, 이름만 가져오는 방식. 예,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20살 이상인 사람의 이름과 나이만 보고 싶어. 그래서 그 이상 20살 이하, 그러니까 성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것만 좀 얼마나 그 승객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 그러면요. 바로 뽑아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DF, 나이. 이것도 대소문자 다 구분합니다. A가 대문자예요. 요 A가 20살 이하인 거. 그거에서 다시 name 하고 age 이렇게만 하면 될까요? 이거 안 되죠. 왜냐하면은 요거 패킹해서 name만 보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이름만 나오죠. 그렇지만 name과 이름이라고 하면은 대괄호로 패킹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리스트로 묶어서 줘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놓고 요것들을 보여줘.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름과
나이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20대 이하의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전체로 보자면 164명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름과 나이를 뽑은 다음에 어차피 이름과 나이만 보여줄 거니까 전체를 뽑은 다음에 그 전체 중에서 20살 이하인 것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도 상관은 없죠. 필터링을 어떤 걸 먼저 하느냐는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까.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선 달라지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요.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매출이 나왔어. 그 매출에 대한 거를 뭐 이렇게 내가 하나를 뽑아서 파일로 가지고 싶어. 이럴 때는요.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가 돼 있다. 그걸 파일로 받고 싶어 하면은 read할 CSV 파일을 읽을 때는 read CSV가 있듯이 to CSV 하면은 요 파일들을 만들어 줍니다. 새로운 데이터로. 그런 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했던 거에서 지금 DF 파일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 새로 만들어 볼게요. DF 파일이 바뀐 상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바뀌었으니까 타이타닉 데이터가 아니라 세일즈 데이터로 다시 읽어와서 이너로 해가지고 리셋까지 해 있는 거. 네. 점 리셋 인덱스 드랍 true. 자, 이렇게 된 거를 머지 했고 인덱스 어센딩까지 했네요. 예, 인덱스가 아니고 여기는 이거는 이따가 쓰고. 자, 이너로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sorted df로 df의 sort values 뭐로 하냐면 매장 이름 by는 매장 이름으로 하고 ascending은 오름차순으로 가져와서 그 다음에 리셋 인덱스 여기까지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한번 출력을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가져온 데이터에 대해서 매장 이름으로 묶어져 있는 것들을 인덱스 세로 해서 가져와서 요거대로 내가 데이터를 갖고 싶어 하면 to CSV 어떤 파일로 new report로 만들어서 CSV 파일로 만들어서 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만든 파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내 디렉토리에 보시면 새로 만든 게 이렇게 보이시죠? 예, 요거에 대해서 다운로드 하면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탐색기에 다운로드에 가보시면 뉴 리포트.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을 가져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문제. 자, 보시면은 스튜던트 아이디가 있고 스튜던트 인포가 있어요. 이 아이디의 이름. 그래서 그 아이디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 아이디하고 이름 이렇게 있는 데이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스튜던트 인포는 아이디에다가 요 학생의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있어요. 두 개를 병합하려고 해요. 네. 요게 아이디 정보에다가 지금은 인포가 옆으로 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먼저 df1이고 요게 df2고 예, 그래서 머지를 뭘 기준으로요? id 기준으로 머지를 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다운부터 받아야겠죠. 스튜던트 아이디. 여기 있죠? 네, 스튜던트 아이디. 다운로드. 그 다음에 인포, 스튜던트 인포도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요. 내 거에다가 부어줘야 되죠. 요거를 이쪽으로. 네, 자, 넣어줬어요. 그래서 어떤 정보였냐면 student id라는 파일하고 student info 두 개를 pd.merge를 할 건데 df1하고 df2를 머지를 할 건데 기준은 뭐죠? id 기준으로 묶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서로 있는 정보들 그대로 쓸 거니까 inner로 해보겠습니다. how는 네, 이렇게 해서 머지가 된 데이터를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 돼요. 네, 이렇게 나오셨나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머지를 한 다음에 만들어진 거 가지고 22세 이하, 그러니까 age에 대한 거죠. age가 이렇게 필드 이름 똑같아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 22세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것만 뽑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머지한 게 df니까 df에서 df 어떤 부분만 age 부분만 어떻게 22세 이하 22 포함인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뽑아오죠. 네. 자, 요것만 인덱스 한다고 한다면 인덱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인덱스 네, 리셋 인덱스죠. 인덱스 해가지고 드랍 true 이렇게 하면 인덱스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인덱스는 빠졌으니까 참고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출력을 하래요.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요거죠. sort values 요거로 해서 by name 기준으로 그리고 ascending은 오름차순인데 내림차순이라면 ascending을 펄스 해주면 되겠죠. 이제 그것만 고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sort values에 대한 by는 name이고요. 그리고 ascending은 pulse가 되겠죠. 네, 이 상태로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 아닌 내림차순으로 그래서 22세 이하의 거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필터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내용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을 하려면 우리가 판다스에 대한 걸로 써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먼저 뭘 배웠죠? 그래서 파이썬을 먼저 배웠고요. 그 다음에 넘파이를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를 기본적인 내용들하고 파일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내용들 이렇게 여기까지가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우리가 잘 공부되었느냐에 대한 거를 보시려면 마지막 것만 보시면 돼요. 판다스 두 가지 수업에 대해서 연습 문제만 잘 풀 수 있으면 기초적인 건 내가 익혀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 기초 다음에 데이터 분석 기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영상 수업을 우리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건데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좀 더 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풍부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